최선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의정을 바라보았다. 영의정은 어서 말을 하라고 재촉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 방안을 바라보니 수염이 새까만 건장한 사내 한 놈이 신부랑 같이 앉아 나이 어린 갓 결혼한 꼬마 신랑을 커다란 칼 끝에 고기 한 점을 끼어들고 먹으라고 협박하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그 고기에 독약을 바른 것이 분명하였지요. 가만두었다가는 어린 꼬마 신랑이 저놈에게 죽게 되겠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가 그 칼을 빼앗아 사내를 바로 찔러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그 길로 도망해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최선비는 자기가 저질렀던 그날 밤의 끔찍한 살인을 이야기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영의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최선비의 손을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어허,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그날 밤 내 아들을 살려주었다네. 그날 밤 최선비가 보았던 그 꼬마 신랑은 영의정의 외동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날 혼례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치르려는데 그 신부와 혼전에 놀아나던 음흉한 사내가 사람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가 꼬마 신랑을 독살하여 죽이고 급사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을 최선비가 그날 밤 그 광경을 우연히 보고 그 사내를 죽여 꼬마 신랑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이다. 영의정은 최선비에게 저간의 사정을 대략 이야기했다. 3년 전 그날 밤 최선비의 칼을 맞고 죽은 사내가 혼전의 신부와 정을 통하던 놈이었는데 꼬마 신랑인 아들을 독살하여 죽이려 한 순간에 누군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사내의 칼을 빼앗아 그를 죽여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알고는 너무도 고마워서 반드시 그 은인을 찾아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은인을 찾을 묘책을 궁리하던 끝에 영의정은 조선 팔도에 이야기 잘하는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는다는 소문을 내고 전국의 온갖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을 다 자신의 사랑방으로 끌어들여 혹여 그날 밤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 단서라도 찾을 수 없을까 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어린 아이를 죽이려 한 흉악한 악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 즉시 그를 죽여 응징한 최선비나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 은인을 찾기 위하여 묘책을 내 기어코 그를 찾아 은혜를 갚은 영의정이나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자들임에 분명하다. 정의가 땅에 떨어진 진흙구렁에서 용케 알량한 잔재주 몇 익혀 칼과 돈을 손에 쥐고 온갖 재주를 부리며 오직 자신의 안녕과 출세와 물질적 이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탐욕에 찌든 영악한 자들이 늑대와 이리처럼 다투며 득실거리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불의가 판을 치는 배신의 땅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최선비는 영의정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그 집에서 며칠 묵으며 함께 지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최선비 아내는 누가 말을 타고 관복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과거 시험도 없었는데 무슨 일로 서방님이 한양에 갔을까? 거기 숨겨놓은 어여쁜 여인이라도 있는 것일까? 언제나 올까?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것은 또 누구의 근사한 행차일까?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빛나는 관복을 입고 그 말을 탄 사람은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내는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 남편 최선비를 맞았다. 최선비는 그 이야기 한 가락으로 영의정에게 많은 재물을 하사받고 고을 원님 벼슬까지 떡하니 얻어 지금 막 금이 환영하였던 것이었다.